네, 반갑습니다. 김프로입니다. 자, 오늘은 인재상 수립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인재상이 필요한 시점은 두 가지입니다. 그래서 채용 때문에, 두 번째 역량 모델링. 이 두 가지 때문에 필요한데, 그래서 기업이 그 직원들을 뽑을 때 우리가 선호하는 직원들을 뽑기 위한 기준점을 만듭니다. 아, 이런 인재, 만약 벤처기업은 좀 열정적인 친구, 아니면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이제 절차에 준수하는 친구, 이런 친구, 각 회사마다 맞는 인재가 있습니다. 그 인재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게 인재상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인재상을 가지고 이제 역량 모델링 합니다. 역량 평가를 하기 위한 그 역량 모델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인재상입니다. 그래서 이 인재상 수립한 시점이 언제냐면, 보통 그 기업에 도약할 때, 새롭게 도약하기 때 보면 이제 비전하고 미션, 그리고 이제 핵심 가치, 요때 요 정립한 작업을 하면 그 마지막 뒷단에 인재상 작업을 합니다. 왜? 핵심 가치가 지자는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의 기준점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핵심 가치에 맞는 인재상 정립을 같이 하는 겁니다. 그래서 횟수는 많지 않지만, 그래서 핵심 가치, 비전, 미션 이런 작업을 할 때 같이 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, 이번에는 어떻게 인재상을 정립할 거냐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최근에 제가 이제 모 기업체 그 비전, 미션, 핵심 가치 정립하면서 인재상 정립도 같이 했는데, 그때 했던 프로세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인재상 정립이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 누구나 충분히 또 딴지를 걸 수 있어서 논리적인 정합성, 이 논리적 정합성이 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큰 포인트. 그리고 타사 벤치마킹 잘 해야 돼요. 타사 벤치마킹은 좀 잘해야지만 그래도 논리적으로 윗분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. 다시 비전이나 미션, 핵심 가치 작업이 실행 난이도는 한 중상급인데 그 설득 난이도는 최상급입니다. 그래서 왜 이 키워드를 썼냐, 왜 이 단어를 썼냐, 그 논리적인 걸 찾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최종 이 결과물을 누구한테 보고하는, 보통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창업주 회장님한테 보고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이 논리적 정합성이 없으면 설득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하는 게 보면, 우리 조직이 이제 인재상과 관련된 연관 키워드를 도출하셔야 됩니다. 키워드, 문장이나 단어를 도출하셔야 됩니다. 그렇게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,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, 창업주나 좀 대표이사 인터뷰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평소에 생각하는 직원들의 이제 모습, 바람직한 모습, 좀 수정 보완할 점이 뭐냐, 이런 것들 여쭤봐야 되고, 주요 임원들 인터뷰 다 하셔야 됩니다. 그 인터뷰 하는 목적이 뭐냐면, 그 연관 키워드 뽑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지만, 인재상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뽑을 거니까 나중에 딴지를 걸지 마세요, 이런 뜻도 사실 가지고 있어요, 컨설턴트 입장에서는. 그래서 이 세 가지 인터뷰들 최대한 이제 주요 임원들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아니면 임원 밑에 보면 고참 부장급이나 오래 근무하신 분들 대상으로 인터뷰 하셔야 될 것 같고, 대리 과장도 인터뷰는 안 하셔도 관계없어요. 창업주나 주요 경영진은 반드시 인터뷰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핵심 가치, 코어밸류 반드시 벤치마킹 하셔야 됩니다. 정립된 핵심 가치에서 뽑을 수 있는 인재상 연관 키워드를 뽑아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인재상을 벤치마킹 하셔야 돼요. 우리가 전자회사, 아니면 물류회사, 아니면 제약회사처럼 각 분야에 타본하는 기업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분야에 타본해서 기업에 가서 인재상을 보고, 문구나 가면 이제 구조 이런 것도 다 벤치마킹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왜 벤치마킹 하냐면, 이게 나중에 보고할 때 이분들이
그 기준점이 누구하고 비교했냐가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이런 해당 분야에 1등하는 기업 대상으로 A라는 기업의 대상에도 문구나 구조를 봤을 경우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면 더 이상 딴지 걸지 않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타사의 인재상을 벤치마킹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연관 키워드 뽑으셔야 돼요. 그래서 시사점 핵심은 인재상의 구조나 문구 이런 것들 벤치마킹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어떤 식의 문장을 만들 건지, 좀 간결하게 만들 건지, 길게 만들 건지 이런 것도 결정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그 우리 조직이 살아 움직이는 인재의 모습을 만든 키워드 문장이죠. 문장이나 단어를 찾아야 됩니다. 그래서 찾을 때 기본적으로 뭐 대표성이 있어야 되고 포괄성도 있어야 되고 명료성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관점별로 뽑아야 되는데, 이건 기본적으로 컨설턴트가 많이 경험해본 친구가 중요한 거야. 그래서 뭐 5년차 정도 가지고 인재상 만들 수 있죠. 근데 나중 산출물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. 한 10년차 이상의 수사급 컨설턴트 주면 수많은 조직 내에서 인재상과 연관될 수 있는 단어들이 막 수천 가지가 있겠죠. 그 중에서 왜 이 3, 40까지 선정할 수밖에 없는데, 그 논리가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. 가지고 있다는 게 입체적으로 본다는 거죠. 단편 보는 줄 알고.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뽑기 위해서는 조금 경험이 많은 친구들, 이제 컨설턴트 연계하셔야 될 것 같고, 두 번째, 수많은 이제 키워드가 나오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깍대기 같은 겁니다. 그래서 키워드를 위계화 하셔야 됩니다. 위계화. 이게 단어의 무게? 이게 뭐 문장이 뭐 무기가 이제 물리적으로는 없지만 가지고 있는 뜻에 대한 그 의미의 무기가 있어요. 의미의 무기가 있어서 이제 노직트리 형태 만들고, 보는 것처럼 1사분이면 2사분이면 3사분이면 노직트리 형태를 만들어서 이걸 이제 그 이렇게 키워드를 구조화 하셔야 됩니다. 이 구조화가 돼야지면 대항목 1차 분류 대항목에 대한 그 인재상 후보가 나와요. 그 후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첫 번째 1차 분류, 2차 분류, 3차 분류, 4차 분류는 1차 분류가 일반적으로 인재상 후보입니다. 그리고 2차, 3차, 왜 2차가 있어야 되냐면 그 문장을 만들려면 만약 이런 거죠. 도전이면 하면 뭐 도전은 수도 된다.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인재상에 있는 키워드입니다. 키워드. 이 몇 가지 키워드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. 그 문장을 그냥 인재상 후보가 나왔으면 이거 가지고 사전적 의미에서 뽑는 게 아니고, 실제 우리 회사에 맞는 문장을 만들려면 그 2차 분류에 있는, 여기 2차 분류에 있는 요 놈을 가지고 이 문장을 만드셔야 돼요. 그러려면 이게 키워드 위계화가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요 위계화 베이스 간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인재상 관점별로 있어야 돼요. 이 관점은 이거는 뭐 노하우니까 좀 오픈 안 했는데, 이게 다양한 관점별로 인재상 후보가 나와야 됩니다. 사실 요게 중요해요. 요게 너무 알려져 있을 수는 없지만 상당히 좀 어떻게 관점 가지고 접근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. 관점별로 인재상 후보가 나와야지만 나중에 그 회장님이나 임원들한테 보고할 때 보면 똑같은 관점을 보는 거예요. 왜 이걸 빠졌습니까? 나옵니다. 그래서 관점별로 인재상 후보 나오고, 문장 인재상 밑에 인재상 정의, 인재상 정의, 이렇게 해서 최종 임원들 한 자리 다 불러놓고 보고합니다. 회장이나 대표도 보고해서 그 전에 이제 주간 부서 담당 임원들하고 협의하셔야 돼요. 그 주간 부서의 담당 팀장하고 임원하고 해당 발주처에 있는 부분들 먼저 합의하고, 그걸 가지고 2차도 이 회장님이나 윗분들한테 보고해서 하면 이제 그 자리에서 대부분 다 결정은 못 합니다. 그렇지만 인재상 후보 만약 4개 있으면, 인재상 4개 있으면 그 중에 3개까지는 결정해요. 그 1개는 조금 추후에 다시 수정 보완하는 방법도 있고, 그 자리에서 각자하는 것도 있어요. 저희 회사는 가급적 그 자리에서 합니다. 왜냐하면 이 앞에 워낙 변화관리 작업을 잘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보고 끝납니다. 그래서
한번 보고 하든지 아니면 뭐 한 개 정도는 수정 보완해서 다시 보고해서 확정하는지 해서 이 작업을 해야 돼. 보통 이 작업 하는데 한 달이면 됩니다. 한 4주 정도면 인재상 금방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인재상 만들어서 보고하고, 그리고 인재상 확정되면 그 홈페이지 올리고 영양 모델링을 넘어가면 이 작업은 끝납니다.